유니티 스크립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니티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스크립트 컴포넌트는 컴포넌트의 한 종류로 프로그래머가 게임 객체를 위해서 자신만의 동적 행위를 정의할 때 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큐브 게임 객체가 있습니다. 이 큐브 게임 객체가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앞뒤 좌우 상하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이럴 때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작성해서 만들면 됩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C#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을 합니다. 과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C#으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 컴포넌트는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하나의 스크립트가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게 만들고 만약 여러 종류의 기능이 필요하다면 여러 개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각각 스크립트를 게임 객체에 붙이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예제로 테스트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씬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기 위해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빈 게임 객체에 add 컴포넌트를 하고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create and add를 하면 테스트 스크립트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 게임 객체에 붙이게 됩니다. 테스트 스크립트가 만들어지고 이 게임 객체에 컴포넌트로 붙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항목을 클릭해 보시면 프로젝트 폴더에 이 파일이 이 테스트 스크립트란 것을 알려줍니다. 이 테스트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뜨면서 뭘 설치하라고 나오면 다 설치를 해주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테스트 스크립트.cs 파일을 읽었는데 내용이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컴포넌트 이름을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지으면 테스트 스크립트.cs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파일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데요. 주의해서 볼 것은 테스트 스크립트 이름과 클래스 다음에 있는 이 테스트 스크립트 이름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파일 이름 부분과 클래스 이름 부분이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public class test script 콜론 다음에 mono variable은 항상 이렇게 써준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상속 부분을 배우면 모든 클래스들은 모노 비헤이비어나 그 자손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만 현재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써준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개의 함수 start와 update 함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형식이 void, 함수 이름, 괄호를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함수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 사이에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문장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는 스크립트나 C샵을 배우면서 하나씩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이 스타트 함수는 시임이 시작될 때 처음에 딱 한 번만 실행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되면 끝이 납니다. 반면에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는 씬이 시작되고 나서 매 프레임마다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어떤 건지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영화를 비유를 해보면 영화에 보면 필름이 있고 필름이 프레임마다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프레임을 수십 분의 1초마다 하나씩 재생을 해서 동영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니티도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상을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재생하는 거랑 비슷하게 반복적인 프레임들이 있는데 그 프레임이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라는 것을 한 번씩 불러준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티 안에는 여러 종류의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복잡하지만 반복되는 프레임이 있고 프레임마다 업데이트가 호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1초에 30번에서 100번 이상 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업데이트 함수 중괄호 사이에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문장으로 쭉 적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배울 문장은 debug.log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콘솔에 출력을 하는 일을 하는데요. 출력 문장 문법으로 문장을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debug.log 괄호를 열고 그 사이에 x를 넣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력하기 원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부분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를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 L을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만약 실수로 D를 소문자로 debug.log로 쓴다든지 요 L자를 소문자로 쓰게 되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공백은 필요한 만큼 읽기 좋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ebug.log에 괄호 다음에 공백 문자가 하나, X 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도 안 넣어도 되고 이와 같이 좀 넓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읽기 편한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콘솔 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debug.log는 인자로 넣어준 X를 메시지 형태로 콘솔 창에 출력을 합니다. 콘솔 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보게 되는 게임 화면이 아니라 디버깅 용도로,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고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디버깅 창에 별도의 메시지로 출력을 해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 건지 여러 가지 점검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니티는 게임 화면에다가 텍스트 형태로 글씨를 출력할 수는 없고 나중에 그래픽 형태로 게임 화면에 글씨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배워보겠습니다. 문장의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문장을 끝을 내고 나면 마침표를 찍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ebug.log 3 세미콜론 하면 정수 3을 출력을 하게 되고 debug.log 1.2 그러면 실수 혹은 소수를 1.2를 출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ebug.log 안녕, 이게 문자열인데요. 문자열은 문자를 한 개 이상 여러 개를 나열한 것을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공백 문자도 포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따옴표 안에다가 문자열은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뒤에서 배울 여러 가지 형태도 정수, 실수, 문자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인자로 넣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의 스타트에 debug.log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3이라고 하고요. 아이콘에 이거를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키보드로 Ctrl S를 눌러도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니티 편집기로 들어오면 이 테스트 스크립트를 컴파일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에는 테스트 스크립트가 컴포넌트 들어있죠. 그러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콘솔 창에 숫자 3을 출력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콘솔 창을 열어야 됩니다. 윈도우에서 제너럴에 콘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콘솔 창입니다. 이 창을 이 게임 옆에 화면에다가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콘솔 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콘솔 창에 출력이 될 것입니다. 콘솔 창을 보면 3이라고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디버그 로그를 더 써보겠습니다. D라고 치면 요걸로 제한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선택하면 타이핑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디버그를 친 것처럼 됩니다.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오류를 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점을 찍으면 점 다음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출력이 되는데요. 로 하면 로그밖에 안 된다는 거죠. 로그 1.2 문장을 끝을 내야 됩니다.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문장을 끝을 맺지 않았죠. 저장을 하고 다시 편집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콘솔 창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assets 폴더의 테스트 스크립트의 11번째 줄에 23번째 컬럼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11번째 줄 살펴보겠습니다. 라인 수가 있는데요. 11번째 라인에 1.2 요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된다고 나타났죠. 그래서 다시 저장을 하고 들어가면 실행을 종료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콘솔 창에
3, 1.2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 쳤잖아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거를 제한하는 거를 하면 이렇게 제대로 된 걸로 바꿀 수 있죠. 로그 따옴표 안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안녕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도 컴포넌트입니다. 만약에 A, B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각각 A에도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이고 B에도 테스트 스크립트 붙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스크립트라도 일단 객체창에 올라가면 종류는 같지만 서로 다른 컴포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창에 있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A에도 붙이고 B에도 붙이면 이 각각의 스크립트는 독립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의 실행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A가 먼저 실행이 되고 B가 되는 걸까요? 실행 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실행 순서가 영향을 준다면 뒤에서 배울 다른 테크닉을 써야 됩니다. 실행 순서는 알 수 없다. 어느 것이 먼저 실행될지는 모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게임 객체의 이름을 A로 바꾸고 이 게임 객체를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객체의 이름을 B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객체 A에도 테스트 스크립트가 붙어 있고 게임 객체 B에도 테스트 스크립트가 있겠죠. 그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콘솔 창을 보시면 3, 1.2 안녕. 이것은 A나 B 게임 객체 중에 스타트가 실행이 되면서 하나가 출력이 되고 다른 게임 객체의 테스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의 테스트 스크립트가 각각 실행이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유니티 게임 객체나 컴포넌트를 스크립트 내부에서 참조한 다음에 그 정보를 얻어야 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SDK가 제공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게임 오브젝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스크립트에 붙여진 게임 객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객체 A와 게임 객체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테스트 스크립트 안에서 만약에 게임 오브젝트라고 우리가 쓴다면 이 게임 오브젝트는 이 객체 A를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 게임 객체 B에 붙어 있는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게임 오브젝트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게임 객체 A가 아니라 게임 객체 B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 오브젝트 .name이라고 하게 되면 그 게임 객체의 이름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게임 객체 B에서 테스트 스크립트 안에 게임 오브젝트 .name이 되게 되면 B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이란 말이 있습니다. 트랜스폼은 이 스크립트가 붙여진 게임 객체 내의 트랜스폼 컴포넌트, 즉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이 게임 객체 B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 테스트 스크립트가 객체 A에서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객체 A의 트랜스폼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B의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transform.position.x라고 하게 되면 게임 객체 B의 X 위치를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게임 객체 B가 이와 같은 메인 카메라를 말하는 거였다면 transform position.x는 이 x 값, 즉 0을 출력하게 됩니다. 반면 transform scale.x는 여기 있는 이 값을 출력하게 되겠죠.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게임 객체의 이름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debug.log를 하고 게임 객체의 이름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game object.name이라고 하면 됩니다.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debug.log를 하고 transform.position.x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게임 객체 이름 B 그리고 X 좌표, 게임 객체를 B를 살펴보시면 포지션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330619라고 돼 있죠. 요게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이 출력이 되고 게임 객체 A의 이름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마이너스 1.330619
게임 객체 A를 보면 마이너스 1.330619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유니티 스크립트 관련해서 향후 알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C# 기본 문법에 대해서 좀 익힌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유니티 스크립트를 살펴보고 그 뒤에 고급 C# 문법과 고급 유니티 스크립트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스크립트를 요약해보면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debug.log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내에 지정하는 용어 몇 가지, 게임 오브젝트와 트랜스폼을 살펴봤습니다.